조금 더 연습해 보자고. 구조적으로 이런 형태가 있든 이런 형태가 있든 우리가 구조적으로 형태를 뜨자고. 평면적으로 뜨지 말고. 우리가 제품 설명할 때 뷰를 여러 개로 보여주잖아요. 이런 뭐 사이드 뷰, 탑 뷰나 여러 가지 뷰를 보여주고 45도 뷰는 항상 메인 뷰라고 보는 거지. 그래야지 이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 형태를 정면에서도 보고 측면에서도 보고 탑에서도 보고 여러 각도로 설명해야지 이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거 아니야. 평면에서 이해를 할 거 아니야. 입체적으로 보여주면 제일 간단하겠지만 입체적으로 우리가 한 개씩 뭐 줄 수가 있는 건 아니니까 평면에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형태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럼 얘를 이런 각도에서 본다. 이런 각도 이렇게. 뭐든지 형태는 어떻게 판단하라고? 육면체나 원기둥에서 시작하면 된다. 육면체와 원기둥이 어차피 똑같은 거라 그랬지. 똑같은 거. 여기서 우리가 질문자 중에 과투시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가 원기둥을 그릴 때 원기둥은 이 척추와 이 머리가 무조건 90도를 맞추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든 뭐 납작하게 보든 요거는 뭐를 결정하는 거야? 시점을 결정하는 거지. 높낮이를 결정하는 거지. 높이 봤냐 낮게 봤냐 이런 얘기지. 어떻게 됐든 여기서 제일 볼록한 부분과 척추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90도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불변이라 그랬지. 그런데 이 각이 90도가 아니게 되면, 이 척추와 얘가 90도가 아니게 되면 뭔 뜻이냐면 이거는 사선으로 잘린 게 될 가능성이 많아. 사선으로. 아니면 사선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던가. 90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90도. 그러니까 이 축과 90도. 그냥 내가 이렇게 그리더라도 이 축과 이걸 90도로 만들어서 그리라는 거지. 90도로 이렇게. 축과 90도. 이게 90도가 딱 돼야 된다는 거야. 유리가. 그래서 이게 앞쪽이라면 얘가 이렇게 생겼다라면 투시는 당연히 이렇게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게 이 폭은 줄어들고 이 폭은 어떻게 되나? 계속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 폭은 이렇게 늘어나겠지. 이렇게. 이거는 많이 보이겠지. 이렇게. 이게 원기둥이라고 했지. 그런데 공간의 투시가 이렇게 멀어지는 이 비율이 있는데, 공간은 이 비율로 이렇게 멀어진다고 쳐. 이 비율에 맞게 얘가 놓일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간이 좁아지는 비율에 맞게 설정이 됐으니까 이거는 정투시겠지. 그런데 형태를 이래 떴는데 내가 이렇게 가는 이 투시의 비율보다 이렇게 더 줄였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줄어드는 각이 더 줄어든다고 보면 이거는 내가 투시를 잘못 넣었거나 아니면 물체 자체가 이래 생긴 거야. 깔때기처럼 생긴 물체인 거야. 한마디로 원기둥이 아래로 이렇게 가는데 이 깔때기를 그릴 때 이 깔때기가 밑쪽으로 중심축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지면서 들어가서 좁아지면서 이루어지는 이런 깔때기 형태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오버투시가 아니라 원래 얘가 이래 생겼다는 거지. 맞지? 이게 원래 투시의 비율이라고 보면, 이렇게 줄어드는 게 원래 투시 비율이라고 보면, 이거보다 이게 오버됐다는 얘기는 원래 이래 생겼던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그렸던가 이런 얘기겠지. 오버투시. 자, 이거 맨솔에다 이런 거 그려봐자. 그러면 이거는 원기둥에서 봐도 되고 육면체에서 봐도 되고 어떤 각에서 봐도 상관은 없다. 모든 형태는 원기둥과 육면체의 합이다.
이게 그렇게 보이나? 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뭐 단순하게 이렇게 봐도 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이런 형태가 아래로 진행이 돼서 이 각이 이 정도 투시 각을 만들고 단순한 형태로 접근을 하면 되겠지. 이 형태가 여기서 이런 원기둥에 들어오고, 이 원기둥 아래로 가면서 이루어지는 이런 원기둥 안에 들어온다 라고 볼 수 있겠네. 이게 맞지? 이 부분은 이제 정사각형, 이 사각형 모양으로 보고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모양은 이 각은 이 회전각이지. 이거는 딱 정원이잖아. 정원, 거의 정원이지. 그 정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봤을 때 이쪽에서 들어오는, 이쪽에서 들어오는 각의 90도 선을 잡아주고, 얘가 이렇게 잡아주면 이게 미스 없이 이 부분을 잡아낼 수가 있지. 이렇게 돌아가는 각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지. 그러면 이게 올라와서 내려가는 이 각이 딱 맞지? 그 다음에 여기에 허리가 좀 날씬해지네. 허리가 날씬해지니까 내가 어느 부분을 잡아주고 이 부분까지 이렇게 날씬하게, 같이 날씬하게 보여야 되니까 여기가 날씬하게 이렇게 들어오네. 이 부분을 타고 날씬하게 들어오도록 만들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요 부분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요 중심 부분을 다시 내리고, 그 다음에 튀어나오는 부분, 여기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도 봐봐. 요렇게 동그라미가 만들어지지. 요것도 동그라미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요렇게 요거 그럼 요것도 여기서 오는 중심을 하나 잡아주고, 같은 위치지. 이게 같은 위치, 튀어나오기만 했지. 이 위치는 같다. 그럼 여기도 이 각에 그래서 이 바닥을 다시, 여기 회전각보다 얘가 조금 작네. 그러면 얘가 요거에 90도로 다시 잘라주고, 딱 90도로 딱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올라오는 각도를 주고, 얘가 이렇게 볼록하도록 주고, 이 중심축은 그대로 간다 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요 양쪽에 볼록 튀 나오는 거, 요거 볼록 튀 나오는 것은 다시 요 크기만큼 잡으면 되겠나? 요게 이렇게 되네. 일치하네. 요거와 요게 끝이, 요 끝이. 그 얘기는 이 각에 90도 각을 또 주고, 여기서 90도로 주고, 여기서 튀어나오는 애를 볼록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럼 이게 왔다가 쑥 들어갔다가 다시 볼록 튀어나오는 각을 찾을 수가 있겠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투시, 이 형태가 작아졌지. 이게 그 얘기는 얘가 요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 중심에서. 그 얘기는 여기서 볼록 한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여기서 들어올 때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라고 보면 형태가 어느 정도 잡혔다 라고 볼 수 있네. 그 다음에 이게 옆에서 보면 이게 약간 통통한가? 약간 통통하게 돼 있나? 그러면 이렇게 이것도 약간 통통하게 라인을 썰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가 여기다가 글씨를 적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 각이 나오는 거지. 이런 모양이 나오네. 그러면 구조적으로 형태를
딴다면 구조적으로 형태를 딴다면 이런 형태가 되겠다. 물론 요 위에서 보이는 이렇게 이게 좁아지는 이런 각들도 기준선이 있으면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기준선이 있으면 이게 기준선 안으로 이렇게 더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면 된다 이게 더 이 기준선이 원래는 원기둥이 봐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중심선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중심이 이렇게 나왔다고 쳐. 이렇게. 그럼 이게 중심선이니까 여기서 이 중심선보다 실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거를 안으로 얘에 따라서 안으로 더 집어넣어 주면서 들어가면 이것도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돼? 더 뾰족한 이게 이쪽으로 더 뾰족해지는 얘를 만들 수가 있어지겠지. 이게 어떤 기준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겠지.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 그래서 자체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체 분석. 자체 분석. 그럼 됐나? 이게 중심선 항상 뜨고 이런 형태가 이제 나오는 것이 이해가 되겠다. 이해 안 되나? 되겠지? 이해가 되겠지? 근데 이런 거는 본인 스스로 많은 양을 떠보면 알게 된다고. 이 구조적으로 형태를 자꾸 떠야 형태라는 게 보이겠지? 자, 그러면 다 떴네. 맨솔에다 모션 됐나? 이 중심 각이 나오시지. 이렇게 먹고 여기에 얘가 쑥 잘려지고 이게 싹 잘려지고 싹 잘려지고 싹 잘려지고 됐나? 어렵지 않지? 그럼 이게 이제 다른 각도로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는 이제 높여가 그리겠다, 세워서 그리겠다,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 윗부분이 이렇게 나왔다, 중심 나왔다. 이걸 따라서 얘가 배가 쏙 들어간다. 그 다음에 중심각을 잡고 원기둥을 만들어주고 이 원기둥보다 약간 더 좁게 밀어넣어줍니다. 하면 이런 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왔던 얘가 볼록하게 나와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요 각을 잡아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겠지. 보다 보면 이런 각들이 보인다라는 얘기겠지. 이렇게 이해되나? 그래서 형태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계속 떠야 된다라는 말. 와이어 프레임으로 떠라, 선 구조로 떠라. 선 구조 다시 설명을 하자면 그냥 원기둥을 이렇게 뜨지 말고, 그래서 그냥 뜨지 말고 이 중심 확인하고 많은 선을 그어서 뜬다고 보고 이 중심 뜻이 항상 선을 많이 긋는 게 수업이야.
선 몇 개 그리지 않고 형태를 뜨겠다 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지. 선을 긋는 게 수업이지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수업이 아니야. 선을 많이 그으면 자동적으로 다 길 따라서 만들어지게끔 돼 있다. 근데 우리가 선을 몇 개 안 쓰고 그림을 자꾸 잘 그리려고 하다 보면 그림이 당연히 문제가 발생이 된단 말이야. 3장 그리란 말이야. 3장. 그러면 이게 우리가 나오고 중심 나오고 축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축들도 우리가 내가 생각한 대로 만들어 가면 되는 거잖아. 이런 거. 그러면 이 축도 여기서 나온 와이어 선구조란 얘기인 거야. 선구조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다. 구조적으로 계속 봐야 된다. 구조적으로. 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표면적으로 인지를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져지는 세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입체적인 그림이 그래서 필요하다. 입체적인 그림이 훨씬 멋있거나 아니면 우수하거나 차원이 높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만져지는 세상이 입체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선구조로 형태를 띠는 거야. 선구조. 이해되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람도 구조적으로 뭐지? 또 낼 수 있어지면 되겠지. 뭐지? 자, 왜 이래? 그럼 선구조 사람도 바로 뜰 수도 있겠지만 선구조로 뜨잖아. 선구조. 그러면 자꾸 머릿속으로는 자꾸 이렇게 인식을 해줘야지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3D 양감으로 인식하는 거야. 양감. 이렇게 만져지는 양감. 맞아, 찰흙 던진다고 생각하면 돼. 찰흙. 그러면 눈에 찰흙 하나 던져고 찰흙 덩어리 하나 던져놓고 이렇게 재는 거 하지 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몇 대 몇 1대 1 그런 거는 뭐냐면 확인할 때는 써도 되지. 근데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그렇게 발전을 하다 보면 양감을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안 된다는 거야. 코도 이렇게 덩어리를 던져놓고 입도 이렇게 덩어리를 던져놓는 거야. 이런 양감이 이루어지겠지. 이 1대1의 비율이나 뭐 이런 것들 눈에 눈 사이에 눈 한 개 들어가고 이런 거를 외우지 말고 그냥 눈으로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리면 가장 정확해. 뭔 뜻이냐면 본인을 믿으라는 얘기야. 본인을 믿으란 말이야. 아니면 어떤데? 아니면 버릇 되지. 형태는 우리가 왜 어렵냐면 버려지는 형태를 보지 말아야 되는 형태를 버리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야. 그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버릴 수 없어서 그런 거야. 뭔 뜻이냐면 이런 형태를 측면으로 그리잖아.
약간 측면으로 그리든 더 측면으로 그리든, 그러면 내가 이쪽 면을 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쪽 면은 덜 봐야 된다. 근데 사람이 이쪽 면에 대해서 이쪽 코가 이렇게 사라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버리기가 너무 힘들어. 이쪽 눈도 이쪽을 안 보면 이쪽 눈이 쉽게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데 이쪽에 안 보이는 부분을 무시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그림이 어려운 거야. 안 보이면 갖다 버려보면 되는데 그걸 굳이 그리려고 애써.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그쪽 형태가 커지게 된다. 그래서 멀어지는 쪽이 커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 이쪽 멀어지는 경우가 커지는 경우가 많아. 멀어지면 작아져야 되는데 작아지는 것보다 커지니까 형태가 어떻게 돼? 더 틀리게 돼. 이렇게 구조적으로 라인을 잡으면서 중심을 잡으면서, 이게 우리가 CAD나 3D Max 같은 프로그램을 다룰 때 우리가 살을 찌우고 살을 빼고 할 때 쓰는 포인트지. 이런 라인들이, 요런 모서리들이 당기면 살이 올라올 거고 집어넣으면 살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기 때문에 쓰기가 편하지. 내가 몰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서.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그릴 때는 그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뭐 해야 된다? 입체적으로 자꾸 작업을 해주고 중심 라인을 잡아주고 옆중심, 앞중심, 중심 라인을 계속 잡아주면서 구조적으로 뜨는 연습이 되어야 우리가 사는 이 입체의 세계를 이해하기가 편해진다는 거야. 보는 거는 2D로 보지만 세상은 3D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지.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만져지는데 뭐 안 만져진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만져지더라도 보이는 건 2D라고 보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거고. 근육의 구조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잘 몰라도 돼. 그런 것들은 또 필요하면 본인 스스로 찾게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찾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공부가 되는 거지. 필요 없는데 자기가 필요 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 해봐야 도움이 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할 때 딱 찾으면 진짜로 그때 진짜 공부가 되는 거지. 이게 크게 이제 썰어놓는 부분이고, 이거를 갖다가 다시 눈 하나하나를 다시 구조화 시켜가 그리면 또 복잡해지겠지. 예를 들어서 눈 두덩이가 있고 코가 꺾이는 각이 있고, 서양인일 수도 있고 동양인일 수도 있는데, 동양인들은 눈이 좀 나와 있고 서양인들은 눈의 깊이가 많이 들어가 있고 차이가 있지. 그러면 전두에 대한 이
머리 이 이마뼈가 얼마만큼 튀어나오느냐의 어떤 기준이 동양인과 서양인이 다르다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지. 이 눈만 하더라도 이걸 다시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면 이미 다 나와 있어서 우리가 굳이 몰라도 다 알아서 만들어줘. 눈의 모양도 인종에 따라서 다 틀린 거고,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틀린 거고. 또 이런 구조는 인상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거를 라인 작업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안에서 눈을 그리고 양감을 보고 덩어리를 보고 해가는 이 복잡한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겠지. 우리가 그래야지 이 명암이 이 구조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형태가 이게 형태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형태가 그림에 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세부 형태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이해되나? 이게 양감을 측정하는 거. 인상을 쓰거나 웃을 때나 이런 양감들이 하나하나 땡겨져 올라가는 각이 다 틀려진다는 얘기겠지. 이해되나? 요것만 보면 또 이렇게 되고, 코도 보면 코가 또 여러 각도로 나오는 거. 이런 설명들은 다른 많은 유튜브나 이런 그림 가르쳐 주는 데서 이미 많이 설명이 됐고 많이 잘 설명해 놨어. 아마 그럴 거야.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형태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하는 김에 손까지 가볼까? 손은 다음 시간에 하자. 손의 구조. 이 사람 얼굴을 그리는 것도 이거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지. 또 이 남녀노소에 따라서 틀려지는 부분, 애들은 또 어떻게 그려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 애기들은 짧게 그려야 되고 코를 작게 그려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 그렇지? 구조적으로 통통하게 그려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런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겠지. 그 다음에 두상을 크게 그리고 통통하게 그리고 입술을 작게 그리고 뭐 인중을 길게 그리고 입술을 좁게 그리고 뭐 하는 과정이 있겠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관찰을 하면서 이제 얘의 구조도 한번 따보고. 저 핀 안 보이는 거 그치? 뭐 때문에 이렇게 흐려져 보이지 이게? 조명이 참 어렵네. 조명이 이제 또 선명해 보이네. 구조적으로 그려라. 자꾸 구조적으로 그려라.